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올해 학생들은 유례 없던 특별한 환경에서 공부하는데요. 특히 고3 학생들의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네, 충북교육청은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설명회를 원격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포털에 충북 대입진학 뉴스 또는 충북진학 디딤돌이라고 검색을 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입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격 입시 설명회와 온라인 상담도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마지막으로 등교길에 올라 고3부터 시작된 순차적 등교가 마무리됐습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또 학생은 학교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등교길에 포도리와 포순이가 두 손을 흔들며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청원경찰서 경찰과 학부모들은 직접 학생들의 등교길을 안전하게 돌봅니다. 친구들 오랜만에 봐가지고 좋고 약간 오랜만에 왔는데 학교에서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환영의 의미를 담뿍 담은 풍선 장식까지. 거의 100일 만에야 첫 등교길에 오르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긴장감 속에서 등교를 하는데 그래도 긴장하지 않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동적이죠. 학부모님들께서 3월부터 행사를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충북 지역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등 4만 2천여 명이 마지막 순차 등교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도내 18만여 명의 유초, 중고등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나온 겁니다. 무려 99일 만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학교에 다 나오게 됐으니까 특히 안전 문제에 의해서 방역이라든지 또는 교통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신경을 쓸 생각이고요. 대규모 학교의 경우 전교생의 3분의 2 이상이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교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내 140여 개의 소규모 초중학교의 경우 전교생이 한꺼번에 등교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가 지원되지 않아 전교생의 발열 체크를 일일이 체온계로 해야 하는 상황. 소규모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하기에는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도교육청에 있는 담당 부서들에게 배당을 해서 발열 체크를 중심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500여 개 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은 매일 400명 이상 증가하던 코로나19 진단검사 학생 수가 100명대로 줄어들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학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급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따르는 학교들이 본의 아니게 곤경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식단이 부실해져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게 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급식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국은 제공되지 않았고 김치나 단무지 등의 반찬도 한두 개 정도만 배식됐습니다.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배식은 금지한다는 공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애들이 뭐 학교를 갔다 오면 배가 고프다고 하고 뭐 국도 코로나19 때문에 끓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2번 이상은 배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에 반해 또 다른 초등학교의 경우 예년과 다름없는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식단을 비교해봐도 시각적 차이는 확연히 나타납니다. 똑같이 돈 내고 이제 급식을 받는 건데 다른 학교랑 차이가 너무나 벌이면 그렇죠.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된 이후 이 같은 학교별 급식 질의 차이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되도록 한 그릇 음식 등의 간편식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같은 지침을 따르는 학교가 학부모들 사이에 원성의 대상이 된 겁니다. 식수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되니까 애들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니까요. 그 부분은 어쨌건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못하는 책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충북 지역 유치원이나 초중 고등학교에서 간편식 제공 계획을 밝힌 비율은 17% 수준. 이들 학교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정상급식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로 동면에 들어갔던 청주 지역 공연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객석에 거리두기를 도입해 관객을 직접 만나겠다는 건데 코로나 시대 공연 문화의 표준으로 정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충북 연극제가 닷새 일정으로 내일 개막합니다. 당초 3월에 열릴 예정이던 행사를 연기해온 주최 측은 고심 끝에 관객을 직접 대면해 공연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정말 좋고 가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관객분들 만날 그 생각에 너무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충북 연극제가 관객 없이 연극제를 치른 타 지역과 다른 선택을 한 건 객석에 충분한 거리두기를 하면 방역에 무리가 없을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은 전체 좌석의 10분의 1 정도만, 규모가 큰 대공연장은 6분의 1 정도만 선착순으로 입장시킬 계획입니다. 좌석수를 좀 제한을 뒀습니다. 대극장은 한 1,480석 정도 되죠. 거기를 좀 줄여서 250석으로 관객을 좀 예약으로 해서 줄이고 6월 한 달간 청주 예술의 전당에 예정된 오프라인 공연은 모두 7개. 청주시는 상반기에 취소됐던 공연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추가 무대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대 설치 비용을 해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다가 이제 그렇게 예산을 이제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 이제 소극장에서 이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할 경우는 100만 원씩. 청주시는 이달부터 오프라인 공연이 본격 재개됨에 따라 지그재기 앉기와 마스크 쓰기 등 관객들이 공연장 내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과수화상병이 그동안 청정 지역이었던 진천까지 확산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는데 지금 같아선 수확량도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정확한 감염 경로는 물론이고 방제나 치료법도 오리무중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도내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와 피해 규모가 지난해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에는 충주와 제천, 음성에서 145곳, 88.9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했지만 올해는 이미 250곳, 152헥타르에 달합니다. 게다가 청정 지역이었던 진천에서도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확산된 겁니다. 이대로는 가을철 수확량 급감이 불가피합니다. 지금이 이제 그 적과를 막 끝낸 시점이거든요. 당장 나무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추석 때도 나오고 가을에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충주의 경우 현재까지 사과 농가의 10%가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었고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20%에 달하는 농가가 냉해 피해를 봤습니다. 유통업계는 납품 계약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느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래해왔던 대형 유통, 수출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나 일정 부분 피해가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이나 대형 유통의 어떤 공급 물량이 좀 차질이 있을 걸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심 증상으로 정밀 검사를 받는 과수원이 아직도 54곳에 달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어제 오전 공군사관학교 소속 훈련기가 비행 중 엔진이 꺼져 논바닥에 불시착했습니다. 훈련기에 타고 있던 학생과 조종 교관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비행기 한 대가 하늘에서 저공 비행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동력을 잃고 우측으로 방향을 틀더니 논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어제 오전 9시 25분쯤 공군사관학교 55전대 소속 훈련기가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의 한 논에 불시착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도중 비행기 엔진이 꺼지면서 활주로 인근 논에 긴급 착륙한 겁니다. 갑자기 시동 꺼져는 후회 안 났다는 추락하더라고요. 비행기에 타고 있던 공군사관학교 학생과 교관 조종사는 불시착 후 기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정도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움푹 패일 정도의 충격이 있었지만 불시착 과정에서 민간인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지난 2016년부터 조종사 비행 입문 과정에서 쓰이고 있는 KT-100입니다. 정상 임무 완료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엔진 결함이 발생해서 비상착륙하였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해당 항공기의 결함 유무 등 명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